안녕하십니까, PD 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희진 씨가 OK 레코즈를 설립해서 이제 남자 아이돌을 새로 런칭해서 글로벌 아이돌로 이제 육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예, 기자회견을 한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기자회견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과거를 다 본인의 잘잘못 다 상쇄를 시키면서 본인이 그 1심 승소난 금액을 포기할 테니까 모든 소송전을 취하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새로 본인이 해 나갈 그 일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일을 원활하게 또 아무런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256억을 포기하면서 모든 소송전을 취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이브는 지금 무반응으로 이제 공탁 290억을 공탁을 했다고 하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하이브는 계속 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미희진 씨가 과연 남자 아이돌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그리고 성공을 시키는데 또 리스크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프로듀서의 관점에서 한번 5가지로 한번 추려서 짧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돌 제작하는데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예, 민희진 씨는 뭐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다음에 컨셉 아트 뭐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디렉터로서 굉장히 성공한 프로듀서고 디렉터입니다. 근데 제작자로서는 본인이 그렇게 제작한 그룹이 지금 뉴진스 성공시킨 그룹이 뉴진스밖에 저는 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작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미희진 대표로 많은 사람들이 업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오너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남돌의 그 팬덤 코어는 진짜 90%가 이제 여성 10대 아이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남자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 같은 인지도로 봤을 때도 그 팬덤의 그 충성도라든지 매출이 적게는 뭐 3배, 뭐 많게는 5배, 6배.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남자 아이돌도 웬만한 이름이 있는 여자 아이돌보다 매출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돌을 하려고 성공시키려고 많은 도전들을 하죠. 기획사 측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여자 아이돌도 요즘 최근에는 많이 매출이 많이 올라갔고 팬덤도 굉장히 글로벌로도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덤 코어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이미지 변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성 팬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대표가 브랜드를 강력하게 이제 추진력 있게 미희진 씨가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팬들이 그 아이돌의 어떤 모든 부분을 미희진 씨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미희진 씨가 만드는 그런 부분이 팬들한테도 다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인데 오너리스크가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좀 부정적이고 또 뭐 거짓된 부분과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새로운 팬들한테도 이게 전달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희진 씨가 아무리 그리고 뭐 뉴진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남자 아이돌을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젊고 희망찬 그런 아이돌로 컨셉을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오노의 저런 모습이 비춰졌을 때 이게 팬들한테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예.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도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짧은 연습 기간, 짧은 오디션, 짧은 연습 기간을 가지고 이 음반 출시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어설픈 그런 보이 밴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 남자 아이돌들은 이 퍼포먼스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화려하고요. 최근에 어떤 팀은 막 덤블링을 하면서 옆으로 밀어주고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남들과 다르게 거의 묘기 수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동생도 BTS 월드 투어 스텝으로 다녀왔지만 라이브 하는 걸 모습을 보면 거의 서커스처럼 굉장히 묘기 수준으로 퍼포먼스가 칼군무로 잘 맞춰준다고 해요. 그거는 엄청난 연습량과 오랜 기간 합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그렇게 큰 무대에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기 때문에 전 세계에 BTS 팬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미희진 씨의 남자 아이돌 그 연습 기간이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짧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미희진 씨가 뭐 SM에서 오랫동안 뭐 하는 것을 많이 봐왔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오디션에서 발굴해내 가지고 본인이 키워내 가지고 그 합을 맞춰서 멤버들과 그런 퍼포먼스를 단기간에 이루어내기는 조금 힘들다. 요즘에는 이제 자체 프로듀싱, 그래서 그 보이 밴드들이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하는 팀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멤버를 오디션에서 뭐 구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런 멤버, 비주얼도 뛰어나면서 퍼포먼스,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와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멤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여섯 명의 그런 멤버들로 맞춘다는 게 이거는 짧은 기간 안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대형 기획사에서 아이돌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이제 풀이 굉장히 많죠. 연습생들이 엄청나게 많고 계속 연습생을 뽑고 그리고 매달 심사 평가를 해서 그 중에 이제 데뷔조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희진 대표의 OK 그룹은 OK 기획사는 그냥 중소기획사예요. 그러면은 그런 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희진 씨가 전홍준 대표님, 전홍준 대표님을 보고 저하고도 친분이 있는데요. 전홍준 대표님을 보고 그렇게 나도 1년 안에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희망 회로를 돌려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극히 희박한 일이죠. 극히 희박한 일이다. 전홍준 대표님이 그렇게 피프티가 박살이 나고 뭔가 이제 매일같이 이슈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이나 동남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요. 수많은 아이돌 연습생들이 오디션을 많이 신청을 했고 오디션도 많이 받고 또 지금의 멤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아이돌로 연습생 기간을 거쳤던 멤버들이 좀 주축이 돼가지고 일단은 세 명은 연습생 기간을 몇 년씩 그리고 오디션 프로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프로에서 상위권으로 이렇게 했던 멤버고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실력을 갖췄던 멤버들이기 때문에 진짜 1년 안에 그렇게 아이돌로 그 그룹을 형성을 걸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음반 출시를 해가지고 또 미국 투어도 했었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고 또 전홍준 대표님이 또 하늘이 돕고 또 주변 사람들이 돕고 많은 사람들이 돕고 또 수많은 아이돌 지망생들이 오디션 신청을 했고요. 이미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또 그 멤버들이 또 새롭게 뭉치면서 좀 다시 해보자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게 그 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나락간 상태예요. 나락간 상태인데 지금 나락간 상태인데 그런 좋은 멤버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그렇게 오디션을 보고 오겠습니까? 민 대표가 하나하나 설득을 해야 되겠죠. 부모도 설득을 하든지 괜찮은 멤버가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뭐 1, 2년 연습해 가지고 될 만한 끼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되고 또 자체 프로듀싱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를
영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뭐 힘들다. 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희박하다. 예, 좋은 멤버들을 구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촉박한데 그런 멤버도 수급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로 굉장히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나. 만약에 이제 미희진 씨가 만들어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멤버들로 구성해서 뭐 무난하게만 한다 그래도 저는 박수를 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남돌 아이돌 팬덤의 이제 구조의 차이입니다. 예. 걸그룹 대중성을 이제 중심으로 미희진 씨가 코 팬덤을 그 구조를 만들어서 미희진 씨는 이제 뉴진스 이제 걸그룹을 성공시켰고 그 걸그룹 팬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냈죠. 근데 이제 남자 아이돌의 그 팬덤 코어의 구조는 좀 다르죠. 예, 남자 아이돌의 이제 그 수익의 또 핵심은 앨범 초동 물량, 그다음에 팬 사인회 굿즈, 그다음에 월드 투어 뭐 이렇게 이제 유명해진다면은 월드 투어 뭐 이런 부분. 그 월드 투어 이전에 이제 한국에서 인지도를 쌓아야 되는데 미희진 씨가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에서 뭐 돈 주면은 다 홍보 마케팅을 하겠지만 일단은 그 가수의 음악과 퍼포먼스와 그런 모습을 보겠지만 그 제작자의 모습을 보고 그냥 보지도 않고 거르는 그런 팬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인지도를 얻지 못한 팀은 글로벌 인지도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인기를 얻고 팬덤을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앨범 초도 물량 이게 지금 아이돌판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고 지금 현재에서도 앨범 나오면 사재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재기를 하는 게 남자 팬들하고 여자 아이돌 팬들하고 그 매출이 다른 이유가 남자 아이돌 팬들은 10대 여중생 여고생들이 뭐 초등학생도 그렇고요. 막 30장, 40장을 앨범을 사서 포토카드를 그 랜덤 포토카드를 다 모으기 위해서 CD는 다 버릴 망정 엄청나게 사드립니다. 근데 미희진 씨는 그때 기자회견 할 때 앨범 밀어내기라고 그런 거를 안 해야 된다. 건전한 우리가 케이팝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를 주장했을 때 그 하이브에서 굉장히 자기를 안 좋게 보고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남자 아이돌 했을 때 앨범 밀어내기라든지 그 사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미희진 씨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돌팔매 맞죠. 예,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전 국민 앞에서 그게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앨범 밀어내기를 그렇게 하고 랜덤 포토카드를 해서 그 10대 아이돌을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도박적으로 그렇게 CD를 판매를 하는 것을 자기는 못 참겠다고 그렇게 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이런 앨범 밀어내기를 안 하고 초도 물량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인지도에서 이제 처음에 인지도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 아니면 그 팀이 뭐 시작 전서부터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데뷔 전서부터 가지고 있는 팬덤을 가지고 시작하는 팀들도 꽤 있죠. 예. 처음에 앨범을 내기 전에 어느 정도 팬덤이 형성된 그런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도 앨범을 낸 다음에 그 뮤직비디오와 음악과 그런 퍼포먼스 활동을 보고서는 팬덤이 그렇게 크게 인기를 못 얻는 그런 대중한테는 인기를 못 얻는 그런 팀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 하나 키우기가 엄청나게 힘들죠. 예. 그래서 이 팬사인회도 그렇고 여자 아이돌 팀과는 좀 많이 다르다. 예. 남자 아이돌 그 여성 코어 팬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예. 뭐 SM에서 남자 아이돌도 브랜딩을 했었죠. 미희진 씨가. 그렇지만은 브랜딩 한 거하고 직접 제작하는 거하고는 또 굉장히 다르다. 예. 그래서
이 제작자서부터 일단은 좋은 이미지, 그 다음에 이 남자 아이돌, 이 멤버들, 그 팀의 좋은 이미지, 이게 또 강하게 팀의 결속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일단은 이 제작자서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예. 감성적인 브랜딩보다 이제 그 팬덤의 조직력, 설계, 이런 부분이 뭐 뉴진스 팬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런 구조를 또 어떻게 만들어낼지 좀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브랜딩과 세계관, 이런 부분이 좀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다. 예. 그 각 아이돌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브랜딩을 하면서 캐릭터 브랜딩을 하면서 이 그룹에 그리고 세계관을 만들고 그게 뮤직비디오와 가사와 음악과 다 이렇게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뉴진스는 저는 뭐 어떤 세계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반 대중들이 알기에는 복고적인 느낌이고 또 편안한 동생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남녀노소 많은 인기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은 뭐 내가 만든 쿠키 막 이렇게 하면서 10대 소녀 그룹이 저렇게 뭐 외국에서는 이렇게 성적인 표현을 해도 되냐 막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그거는 조금 저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아무도 없는 그냥 소녀가 쿠키 만들어서 남자친구한테 주는 거다 뭐 이런 말로 해명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남자 아이돌은 더 확실하고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너가 또 계속 오너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너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브랜딩화하고 세계관을 이 아이돌한테 입혔을 때 정확하게 이런 팬들이나 대중한테 먹힐 수 있는지 흡수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돼야지 팬들도 이해를 하고 대중들도 이해를 할 텐데 이미 그 선입견이 씌워져 있죠. 예, 선입견이 씌워져 있고 그래서 요즘은 아이돌이 이 남자 아이돌은 이 세계관이 단순한 미학 앨범 한 장의 어떤 컨셉이 아니라 장기적인 서사 구조로 스토리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다음 앨범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다음 앨범에 대한 스토리도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변화감 있게 이렇게 가져야 되고 연결성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근데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7년 계약 정도 하니까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 장기화된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팬덤이 계속 커지는데 이런 부분을 단기에 한 번 성공한 미진 대표가 이것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느냐. 한간에는 가장 강점이 뭐 미진 씨의 강점이 이런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작자하고 브랜딩만 한 그런 브랜딩 디렉터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미소년의 착한 이미지, 뭐 이런 뭐 순수하고 착한 이미지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팬들한테 어필이 될 것이냐.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미 포화된 아이돌 경쟁 구조입니다. 예, 너무나 많은 아이돌들이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도 수많은 팀들이 이제 데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로 성공한 아이돌 팀들은 이미 BTS는 제외하더라도 이제 대형 기획사에서 지금 대기 중에 있고 또 일반 중소 아이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데뷔조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인지도를 알린 그런 멤버들의 그룹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중소 그 기획사에서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이런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어느 승부수를 내야 되는데요. 중소 아이돌은 그래서
굉장히 성공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아이돌은 제작하기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일단 뭐 제작하는 데만 이제 뭐 100억 가까이 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 비용 뭐 이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소기획사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했을 때 대형 기획사 아이돌과 이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냐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인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고 굉장히 인지도가 좋고 프로듀싱을 많이 한 또 이 바닥에서 굉장히 오래 했던 그런 프로듀서들의 제작자 그런 아이돌들도 성공을 못 시키고 많은 투자를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금 힘들게 시작하는 미희진 대표가 과연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이거는 이 부분도 굉장히 퀘스천 마크다. 어렵다. 이 부분도. 많이 안 알려지는 그런 팀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알려진 이제 세븐틴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 그다음에 NCT, 그다음에 TXT, 그다음에 에이티즈, 라이즈 뭐 이런 팀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BTS는 제외하고요. 열외고요. BTS는 전 세계 그런 팀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 그리고 중소 기획사에서 이런 경쟁 구도에서 아이돌을 어느 정도 인지도 있게 알려지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은 성공이다. 중소 기획사에서. 근데 너무나 리스크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좀 쉽지 않겠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계가 좀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지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뭐 미진 씨의 장점 뭐 이런 것들도 뭐 한번 뭐 있으면 좀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진 씨 뿐만 아니라 중소 아이돌이 이제 남도를 했을 때 실패 가능성이 뭐 능력 부족이나 그 멤버들의 부족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민 대표는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이 실패 가능성 요인을 마지막으로 뭐 핵심을 얘기를 해보자면 오너 리스크 관리가 일단 첫 번째로 돼야 되고요. 이런 법정 소송 문제, 손배소 문제, 이런 손해배상 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안고 가기에는 새롭게 새 출발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실력 중심의 시장 구조인데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실력 있는 멤버를 수급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오너 리스크가 연결이 되는 거죠. 대표를 믿고 가는 건데 소송전을 서로 이제 부모님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팬덤 코어 설계 이런 부분은 이제 예전에 뭐 브랜딩 디렉터로서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미희진 씨가 어떤 뭐 생각이 있겠죠. 그렇지만 남자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은 틀리다. 지금 10대 아이돌들이라고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팬덤 그 팬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알 건 다 알죠. 다 알 건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코 팬덤을 설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장기적인 서사 세계관 이런 브랜딩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작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단기간에 이것을 장기 프로젝트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한번 제작을 하면 실패를 했다 그래도 계속해서 2집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3집에서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세계관들을 꾸준히 갖춰서 구축해 나가야 되고 실패했을 때의 구조와 성공했을 때의 구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작자로서 역량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글로벌 아이돌 팀들, 남돌들이 있는데 그 강자들을 뚫어야 되는데 거의 뭐 뚫기는 희박하다, 어렵다. 이거는 뭐
기적을 한 두 번, 세 번 맞아야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요. 어떻게 지금 비난한 내용이 될지 아니면 법정 소송전으로 계속 갈지 또 이렇게 소송전을 하면서 남자 아이돌을 만들어낼지 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남자 아이돌 제작해서 어느 정도 대중한테 인정을 받으면 저도 미희진 씨를 인정을 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PD 대리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